야, 만약에 야밤에 주유소 그 공중전화에 너 혼자 있는데 저런 애가 뒤에서 다가온다고 생각해봐라. 어떻겠냐? 나라도 지린다. 알렉스 페레이라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페레이라는 UFC 4전 만에 챔피언에 등극을 했고 7전 만에는 부체급 챔피언이라는 대단하다 못해 엽기적인 행보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또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선수가 페레이라처럼 좋은 퍼포먼스,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인기도 위와 비례하는 인기를 받지는 않습니다. 정반대의 선수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벨랄 무하마드를 들 수가 있는데, 벨랄 무하마드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재미난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UFC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UFC 벨트를 전시하고 여기서 이제 UFC 최근 내 탑 컨텐더를 초청을 해서 같이 팬들과 사진을 찍는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팬 한 명이 이제 줄을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린 거죠. 사진 찍으러 왔는데 벨랄 무하마드는 당연히 같이 찍자고 이렇게 어깨동무를 한 거야. 근데 팬이 됐다, 난 벨트하고만 찍겠다.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난 됐고 벨트랑만 찍을 테니까 저리 가 하고 진짜 벨트랑 사진만 찍고 팬이 사라지는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보여주는 성적에 비해서 인기가 반비례하는 선수가 있는데, 알렉스 페레이라는 보여주는 퍼포먼스만큼 정비례하는 또는 그 이상의 그런 인기를 구하고 있죠. 또 이 점이 좀 특이한 게, 보통 결국에는 어쨌든 UFC는 북미에 본거지를 둔 스포츠 단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 파이터로 발돋움하거나 UFC에서 이런 지속적인 푸시를 받으려면 영어가 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알렉스 페레이라는 거의 영어를 1도 못합니다. UFC 모던 에라 시기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선수가 이 정도로 인기를 받고 UFC에서 밀어주는 게 거의 유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알렉스 페레이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기를 구가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인기 비결의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게 이 뚜렷한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뚜렷한 약점을 듣고 이게 좋은 파이터로서의 요소가 육각형의 능력치라고 했던 놈이 무슨 헛소리인지? 이게 개소리인가? 이거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근데 오늘 알렉스 페레이라가 왜 좋은 파이터인지가 아니라 왜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준비한 거잖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알렉스 페레이라의 뚜렷한 약점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요소 때문에 알렉스 페레이라의 경기를 보면은 보시는 이 시청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수가 그래플링으로 계속 밀리고 있어, 그래도 이 희망이 있는 거죠. 팬들, 응원하는 팬들이나 아니면 응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시청자라고 하더라도 얘라면은 일어나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그런 한 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설사 타격에서 압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얘는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손에 땀을 지게 하는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선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프로파이터로서 이 선수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거는 이 선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대회의 표를 얼마나 팔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을 TV 앞에 끌어모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또 이게 페레이라가 비주얼만 놓고 보면은 정말 이 상막하기 그지없죠. 강력한 조직의 행동 대장, 그 이상 버금가는 이 비주얼을 자랑을 하는데, 저는 이 비주얼이 큰 등치, 좀 뚜렷한 이목구비도 있지만은 소위 그 속된 말로 똥문신이라고 하죠. 그것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페레이라처럼 똥문신이 잘 어울리는 선수가 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이 이제 페레이라의 뭔가 비주얼의 그 묵직함을 좀 더해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또 재밌는 또 인터뷰가 있는 게, 션 스틱랜드가 과거 이제 페레이라랑 경기를 했었죠. 그때 경기 전 기자회견장에서 만약에 야밤에 주유소 그 공중전화에 너 혼자 있는데 저런 애가 뒤에서 다가온다고 생각해봐라. 어떻겠냐? 나라도 지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페레이라는 이 상막한 비주얼을 자랑하는데, 이와 반면에 굉장히 개구장이 면모를 자랑을 합니다. 이 페레이라의 SNS를 보면은 진짜 장난치는 이런 게시물들이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꼽자면은, 페레이라의 친구이자 멘토이자 본인의 그 코치인 글로버 테세이라랑 이 스시집을 갔을 때, 테세이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시집을 많이 안 가봤나 봐요. 그래서 원래 스시집 가면 저희는 익숙하잖아요. 이 요술 티슈, 물 부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는 티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쁜 접시에 담겨 있잖아요. 테세이라는 이게 티슈인지 몰랐던 거야. 이거를 음식인 척 속여서 먹이기도 하고, 헤어진 전 여친한테는 프로포즈하는 척 이제 무릎 꿇고 뭘 열었는데 거기 사탕이 나왔나 하여간 그런 걸로도 막 장난을 칠 정도로 엄청 장난꾸러기고 개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미지가 팬들한테는 동네에 좀 약간 무서운 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은 재밌고 장난꾸러기 이런 형들이 있잖아요. 이런 형의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좀 내적 친밀감은 높이는 또 이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페레이라 하면은 이 특별한 서사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페레이라의 그 특별한 서사에 대해서는 과거 저희 컨텐츠에서 자세한 내용으로 이제 다뤘으니까 그걸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브라질의 정말 시골 총구석에서 태어나서 10대 초반부터 카센터에서 일하고 집과 차는 꿈꾸지도 못하면서 오토바이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겠다, 이런 일념 하나로 살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10대 때 알코올 중독에 빠졌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 극복하려고 킥복싱 했는데 또 잘하니까 여기서 챔피언 되고 메이저 단체인 글로리까지 가서 또 챔피언 되고 UFC 넘어와서 또 챔피언까지 되는 이런 이 특별한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또 페레이라의 서사 중에서 아데사냐와의 그 라이벌리
라이벌리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아데사냐가 다른 게 아니라 페레이라를 MMA로 전향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아데사냐가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때가 이제 아데사냐가 MMA에서 무패를 달리고 또한 UFC에서 챔피언에 등극하면서 본인의 왕조를 열 때였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아데사냐가 킥복싱에서 2번이나 패배했던 인물이 바로 페레이라잖아요. 당연히 기자는 이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페레이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데사냐가 이 답변으로 걔는 나를 이긴 게 걔 인생 최대 업적일 것이다. 어디 총구석 바에 앉아가지고 내가 TV에 나오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쟤 이겼던 애야 하는 게 걔 인생의 전부일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페레이라가 보고 이제 가슴이 들끓은 거죠. 이 자식 이거 나 MMA 해야겠다 해서 MMA로 넘어와서 UFC까지 진출하고 챔피언까지 된 건데, 솔직히 UFC에 진출하고 뭐 챔피언까지 가는 과정이 정말 단기간이었어요. 뭐 MMA 전적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소위 승급을 하게 된 건데, 이게 가능했던 게 또 아데사냐 그 라이벌리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일단 뭐 페레이라 같은 경우에 결국에 중량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롱런이 가능한 체급이잖아요. 그리고 페레이라 특성상 워낙에 이 빠따가 좋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롱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본인의 그 뚜렷한 약점과 정말 막강한 강점을 통해서 팬들에게 이 부족함이 주는 매력, 허가 주는 매력과 마력을 선사하면서 오랜 기간 또 사랑을 받을 파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렉스 페레이라가 어떻게 그렇게 좀 또 높은 인기를 구가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et's dance!